유명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던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 남성들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성매매까지 시키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여성은 지난 4월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곧바로 한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총무 자리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남성이 말한 부산 번화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를 찾아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던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얘기만 좀 몇 마디 나누면 되는 거다. 바로 옆에 있는 데 한번 가볼래? 서로 유도를 해가지고. 얼떨결에 남성 손에 이끌려간 곳은 바로 옆 건물의 한 가게. 오락이나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장 말고 또 다른 남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사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손으로 끌고 왔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러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가 감금과 성폭행까지 당한 겁니다. 이렇게 계단만 올라가면 스터디 카페에서 키스방까지 채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업소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재수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단순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피해 여성은 결국 20여일 만에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 1등 정도를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적극적이고 별명이 바른 생활명이었어요.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키려던 것으로 보고 주범인 30대 가해 남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남성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국민은 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5천만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자유민주 세력을 기치로 내건 이 단체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영호 장관이 당시 주장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 장관님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민 주권을 하는 것이 왜곡된 행태로 갈 수가 있다. 김영호 장관은 한국자유회의 활동 당시엔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 촛불 집회와 같은 시민 참여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불이해안과 4.19 민주혁명, 5.18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 주권의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 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라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국민 주권 의사의 실현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추구할 경우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해방 전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까지 끌어들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백 장군이 친일파면 흥남시 농업계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 아니냐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부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해방 이후라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백선엽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우리 보훈부 장관께서 그러자 박민식 장관은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흥남시에서 농업계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라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친이 관직에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라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하신 것은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박민식 장관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했던 말이라면서 백선엽 장군은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종찬 회장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이 인용한 발언을 이종찬 회장은 하지 않았다면서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선엽 장군이 일제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적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던 박민식 장관. 정작 백선엽 장군은 자신의 저서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친일 행적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지난달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서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약물 투약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에 올라서 있는 외제차. 큰 사고가 난 걸 눈치챈 오토바이 기사가 차에 깔린 피해자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는 사이 흰 반소매 차림의 운전자는 차문을 열어보며 딴청을 부립니다. 잠시 뒤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옆으로 운전자가 유유히 걸어 지나칩니다. 현장을 벗어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성형외과. 운전자 신모 씨가 사고 전인 당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약물을 투약한 곳입니다. 병원 문이 닫힌 걸 확인한 신 씨는 2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 씨는 성형외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뺑소니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직후 약물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측과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 씨가 당일 병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려 했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겼던 경찰은 신 씨에게서 검출된 케타민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지난달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경찰 명의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큰 파장이 일었는데 잡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이 사람에게 경찰 계정을 제공한 사람도 추가로 붙잡혔는데 어떻게 경찰 계정을 만들 수 있었는지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소속 직장에 이메일 계정이 있어야 인증을 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이곳에 올라온 한 살인 예고글의 명의가 경찰청으로 표시돼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작성자는 실제 경찰이 아닌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찰은 오늘 이 회사원에게 경찰 계정을 만들어 판 혐의로 35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개발자입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가상 이메일 주소가 블라인드 쪽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겁니다. 경찰청뿐 아니라 삼성, LG 등 대기업이나 교육부 같은 공공기관 계정의 가상 이메일 주소도 닥치는 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블라인드 계정을 개당 5만 원에 판다고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목적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블라인드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총 100개의 계정을 생성 판매하여 약 500만 원의 이익을. 블라인드 측은 문제의 계정들은 정기점검 때 발견해 차단했지만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경찰 계정은 미처 거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이 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시도들이거든요. 조치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글을 남겨서 이런 문제들이. 경찰은 이들 계정이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짜 계정들의 접속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블라인드에 요청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